사람은 어떤 순간을 기점으로 달라집니다. 제게 그 순간은 어느 명절날이었죠. 친정의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언니 가족도 왔고 조카 지우도 왔어요. 7살. 참 예쁜 아이였습니다. 이모, 지우가 제게 달려왔어요. 남편이 옆에서 지우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많이 컸네, 지우야. 응, 나 이제 조금 있으면 초등학생 돼요. 그래? 벌써? 다들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명절 음식이 가득했고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미선 이모가 지우를 보며 말했어요. 지우야, 너 누구 닮았니? 엄마는 안 닮은 것 같은데. 아빠예요. 지우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미선 이모가 지우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문득 제 남편을 봤어요. 근데 이상하네. 저 애 내 남편이랑 닮지 않았어? 그 말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에이, 그럴 리가요. 지우는 남편 닮았어요. 형부도 웃으며 거들었죠. 애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런가? 근데 진짜 닮았는데. 미선 이모는 가볍게 웃었어요. 별 생각 없는 농담이었을 겁니다. 저도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할 때 왼쪽으로 살짝 기울이는 버릇. 남편도 그랬어요. 우연히 눈에 들어온 거였습니다. 지우가 웃을 때 코를 살짝 찡그리는 모습도 깊게 파인 왼쪽의 보조개도 우연이겠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애들은 어른들 말투를 따라하기도 하고 습관도 비슷해질 수 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우가 색연필로 그림을 그렸어요. 왼손으로. 남편도 왼손잡이지. 그냥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형부는 오른손잡이인데 신기하네. 그 정도였어요. 지우야, 뭐 그려? 토끼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그런데 문득 이상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전 남편을 처음 소개받았을 때 언니가 말했었죠. 이 사람 괜찮아. 내가 알아봤거든. 언니가 어떻게 알아? 회사 선배 소개로 한번 만난 적 있어. 그때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조금 이상했어요. 한 번 만난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며 추천했을까? 첫인상이 좋았나 보지. 저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오늘 미선 이모님이 웃긴 소리 했지. 지우랑 나랑 닮았다고. 응, 그러게. 애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어. 그냥 우연이야. 남편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런데 왜일까요? 웃으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답답했습니다. 우연이야라는 말을 남편이 저한테 하는 건지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어요. 남편은 금방 잠들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멍하니 생각했어요. 왜 언니가 젓가락을 떨어뜨렸을까? 미선 이모가 그 말을 했을 때 언니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었어요. 그때 언니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굳었다가 너무 빨리 웃어넘겼던 것 같았어요. 기분 탓이겠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지우를 볼 때마다 어딘가 불편해 보이던 언니의 눈빛, 괜히 자리를 피하던 모습, 거실에서 남편과 지우가 나란히 앉아있을 때 언니가 슬쩍 자리를 옮기던 것. 왜? 그리고 남편. 지우 그림을 보며 말을 멈췄던 그 순간. 무슨 말을 하려다 멈춘 걸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냥 제가 이상하게 본 거겠죠.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 마음 한구석에 아주 작은 씨앗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아직 싹도 트지 않은 아주 작은 의심.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하고 남편과 저녁을 먹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지우 생각이 자꾸 났거든요. 고개를 갸웃하던 그 모습, 왼손으로 그림을 그리던 모습, 그리고 남편이랑 닮았다던 미선 이모의 말. 아니야. 말도 안 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할수록 더 신경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 보기로.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이 불편한 기분을 떨쳐내기로요. 며칠 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골프 약속이 있다며 일찍 나갔어요. 저녁에 올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니, 괜찮아. 조심히 다녀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확인해보자.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뭘 확인한다는 걸까요? 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냥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떨쳐내고 싶었어요. 저는 남편 서재로 갔습니다. 평소엔 잘 들어가지 않는 곳이었어요.
책상 위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회사 명함, 볼펜, 영수증 몇 장. 별것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수첩, USB, 그리고 앨범 한 권. 앨범. 남편은 사진을 디지털로만 보관하는 편이었어요. 인화한 사진을 모아둔 앨범이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저는 앨범을 꺼냈어요. 펼쳤습니다. 남편의 어릴 적 사진들이었어요. 학창 시절, 군대 시절, 그리고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남편과 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어떤 카페였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뒷면을 봤어요. 작은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6년 7월 12일. 2016년. 저와 남편이 만난 건 그해 9월이었습니다. 회사 선배 소개로 한번 만났다고 했었지. 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한 번. 그런데 왜 이 사진을 인화해서 앨범에 보관했을까요? 저는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언니 표정이 너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단순히 한 번 만난 사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그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앨범을 계속 넘겼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언니와의 사진이 한 장 더 있었어요. 같은 날인 것 같았습니다. 같은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한 번 만났다고? 이건 데이트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앨범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저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2016년 7월 12일. 지우 생일이 언제였죠? 2017년 4월 8일. 거슬러 올라가면 2016년 7월쯤 임신한 거였습니다. 우연이야. 그냥 우연의 일치야.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정말?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언니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언니 목소리였어요. 언니, 나야. 왜? 무슨 일 있어?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언니, 2016년 7월에 오빠 만났었지?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짧지만 분명한 침묵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사 선배 소개로 한번 만났다고 했잖아. 그게 7월이었어? 응. 그랬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왜 갑자기? 언니가 웃으려 했지만 웃음소리가 어색했어요. 한 번만 만났어? 응. 그때 한 번 보고 끝이었어. 왜 이런 거 물어봐? 무슨 일 있어? 언니 목소리가 점점 더 불안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언니, 나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야! 잠깐!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어요. 다녀왔어. 오늘 정말 좋았다. 화난 얼굴이었습니다. 그래? 잘 됐네.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저녁 먹을래? 내가 시켜줄게. 응. 남편이 휴대폰을 꺼내 배달 앱을 켰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어요.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웃는 얼굴도 말투도 전부 똑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오늘 제가 본 것들 때문에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여보. 응?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2016년 7월에 언니 만났었지? 그 말을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무서웠거든요. 대답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괜찮아. 저녁을 먹는 내내 저는 입맛이 없었어요. 남편은 맛있게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찾고 있는 건 진실일까요? 아니면 제 불안을 확인시켜줄 증거일까요? 어느 쪽이든 저는 이미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가야 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더 명확한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었어요.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진, 그리고 언니의 떨리는 목소리. 뭔가 숨기고 있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저도 회사에 갔어요.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오늘 시간 돼. 집에 가고 싶어. 옷 좀 빌리려고. 몇 분 후 답장이 왔어요. 오늘? 나 6시쯤 집에 들어가는데. 그때 갈게. 괜찮지? 응. 알았어.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언니 집에 가야 했어요. 더 확실한 걸 찾아야 했습니다. 저녁 6시 반. 언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왔어? 언니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응, 언니.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엔 지우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모, 지우야, 안녕? 저는 지우를 보며 웃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우야, 방에 가서 놀아. 이모랑 엄마가 이야기 좀 할게. 네. 지우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언니가 저를 봤어요. 무슨 옷 빌리려고? 아, 정장. 언니 베이지색 있잖아. 응. 안방에 있어. 같이 가자. 언니와 함께 안방으로 갔습니다. 언니가 옷장을 열었어요. 이거? 응, 고마워. 저는 옷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언니, 화장실 좀. 응. 다녀와. 저는 화장실로 가는 척하다가 조용히 방향을 바꿨습니다. 거실 옆 작은 서재로 들어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언니가 쓰는 공간이었어요. 책상 위엔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영수증들, 고지서, 그리고 오래된 수첩 한 권. 저는 그 수첩을 꺼냈어요. 표지에 2016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6월, 그리고 7월. 페이지가 없었습니다. 7월 부분만 깔끔하게 찢어져 나가 있었어요. 왜 7월만 없지? 저는 수첩을 계속 넘겼습니다. 8월 첫 페이지에 메모가 있었어요. 병원 임신 확인. 제 손이 떨렸습니다. 9월, 10월을 넘겼어요. 12월 페이지에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식 12월 17일. 임신해서 결혼한 거구나. 엄마가 했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아이였을까요? 저는 수첩 맨 뒤를 봤어요. 작은 봉투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꺼내봤어요. 병원 서류였습니다. 출생신고서 사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펼쳤습니다. 아기 이름 김지우. 출생일 2017년 4월 8일.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종이가 있었습니다. 덮여 있었어요. 펼쳤습니다. 메모지였습니다. 언니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민수한테 말했다. 책임지겠다고 했다. 하지만 진짜 아빠는 어떻게 하지? 말할 수 없어. 이미 너무 늦었어.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진짜 아빠는, 민수는 형부 이름이었습니다. 그럼 진짜 아빠는 누구죠? 저는 그 메모를 휴대폰으로 찍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뭐 해?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언니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아, 언니. 언니가 제 손을 봤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메모지를. 언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거 어디서 꺼냈어? 언니, 이게 무슨. 내 서랍 뒤진 거야? 언니가 다가왔습니다. 제 손에서 메모지를 빼앗았어요. 너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 여기 적혀 있잖아. 진짜 아빠는. 그만해. 언니가 소리쳤어요. 뭘 찾는 거야? 대체 뭘 알고 싶은 거야? 지우 아빠가 누구야? 제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정말 형부야? 순간 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어요. 가줘. 언니 대답해줘. 제발. 가라고.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나가. 지금 당장.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서재를 나왔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어요. 이모, 가? 지우가 방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지우를 봤어요. 왼손으로 문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갸웃하며 저를 보는 모습. 남편과 똑같았어요. 응, 지우야. 다음에 또 올게. 응, 잘 가.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혼자 서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을 다시 봤어요. 언니가 쓴 메모. 진짜 아빠는. 어떻게 하지? 말할 수 없어. 형부가 진짜 아빠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누구죠? 2016년 7월. 언니와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어요. 설마. 오빠, 제 남편이 지우의 진짜 아빠? 아니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언니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너 그 메모 봤지? 언니 목소리였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응,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제발. 언니, 진짜 아빠가 누구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말 못해. 왜? 그냥 말 못해. 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남편, 딸로 잘하고 있어. 그걸로 충분해. 제발 더 이상 캐지 마. 언니, 부탁이야.
언니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말 못한다는 건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 가까운 사람.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지는 사람. 그게 누굴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응.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남편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내일 물어볼 거야. 저는 마음먹었습니다. 언니한테서 대답을 듣지 못했으니 남편한테 직접 물어볼 거였어요. 그럼 모든 게 명확해질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 휴대폰을 켰어요. 어젯밤부터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언니를 만나야 했어요. 도망칠 수 없게.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오늘 꼭 만나야 해. 카페에서 보자. 2시. 답장은 한참 후에 왔어요. 알았어. 오후 2시. 저는 카페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언니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왔어? 응. 언니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뭐 마실래? 아무거나. 저는 커피 2잔을 주문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뭐가 궁금한 거야? 전부. 저는 언니를 똑바로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말해줘. 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할 수 없어. 왜? 그냥 말하면 모든 게 망가져. 이미 망가졌어, 언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며칠째 잠도 못 자고 있어. 언니랑 오빠가 뭘 했는지, 지우가 누구 딸인지. 그 생각뿐이야. 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말고 진실을 말해줘.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이거. 2016년 7월 12일. 언니랑 오빠가 찍은 사진. 언니가 사진을 봤습니다. 언니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이거. 언니가 쓴 메모. 진짜 아빠는 뭐라고 쓰려던 거야? 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봤어. 언니 수첩도 봤고 출생신고서도 봤어. 그만해. 그만하라고!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우리를 봤어요. 언니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발 더 이상 묻지 마. 저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어요. 마지막 하나 더 있어. 화면을 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지우 혈액형. AB형이지? 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오빠도 AB형이야. 나는 O형이고 그게 뭐? 형부는 A형이잖아. 언니는? 언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A형이야. 나 그럼 형부랑 언니 사이에서는 AB형이 나올 수 없어. 순간 언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언니가 떨리는 손으로 컵을 집었어요. 그만해. 언니가 컵을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발 그만해. 언니, 지우 아빠가 오빠지?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내 남편이 지우 친아빠지? 언니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언니, 대답해줘. 미안해. 작은 목소리였어요. 정말 미안해. 그 순간 제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진짜였구나.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때 나도 정신이 없었어. 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랑 헤어질 뻔했어. 싸우고 연락도 안 되고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내 남편이랑 잤어? 아니, 그게 아니라 언니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회사 선배가 소개해줬어. 괜찮은 남자가 있다고. 한번 만나보라고. 그게 오빠였고? 응, 만났어. 카페에서 그냥 이야기만 하려고 했어. 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남편이 너무 잘 들어줬어. 내 이야기를. 내 형부는 안 그랬거든. 그땐 그래서? 술 마셨어. 많이. 그리고 언니가 말을 멈췄습니다. 한 번이었어. 딱 한 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정신 차렸어. 뭐 한 거지, 나. 싶었어. 너무 후회됐어. 그런데 임신한 거야?
응. 한참 뒤에 알았어. 언니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처음엔 내 형부 애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내 형부한테 말했어. 그랬더니 책임지겠다고 하더라. 혈액형은 언제 알았어? 지우 낳고 나서 신생아 검사할 때 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AB형이라고 하더라. 그 순간 알았어. 내 형부 애가 아니라는 걸.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럼 형부는 몰라? 모를 거야. 아직까지는 내가 서류를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 관심 없잖아. 내 형부. 언니가 저를 봤습니다. 제발 말하지 마. 내 형부한테, 부모님한테, 아무한테도. 그럼 나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나는 어떡하라고? 내 남편이 언니랑 자꾸 애까지 낳았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딱 한 번 실수였고. 너랑 만나기 전에 일이잖아. 미안하다고 다야? 저는 일어섰습니다. 언니, 그리고 더 미안해야 되는 게 있어. 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왜 오빠를 나한테 소개해줬어? 순간 언니가 굳었습니다. 그건 그때는 몰랐어. 애 친부가 그 사람이라는 거. 단지 좋은 사람이라. 언니 생각이 있는 거야? 같이 잤던 사람을 어떻게 나한테 소개를 해줄 수가 있냐고. 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언니, 나 이제 오빠한테 물어볼 거야. 안 돼! 왜? 언니는 말했잖아. 이제 오빠 차례야. 제발, 제발 하지 마. 언니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제 언니와 제 남편이, 그것도 저와 만나기 전에. 아니, 그게 더 나쁜 건가요? 아니면 저와 만난 후였으면 더 나빴을까요? 어느 쪽이든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자기 딸일 수도 있다는 걸. 그런데 저한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와 결혼하고 명절 때마다 지우를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녀왔어.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일어섰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왜? 울었어? 남편이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오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물어볼 게 있어. 뭔데? 남편이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지우가 오빠 딸이야? 순간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뭐? 지우, 언니 딸, 오빠 딸 맞지? 남편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뭔 소리야? 그게... 거짓말하지 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니한테 다 들었어. 2016년에 언니 만났지. 그리고 술 마시고 잤지. 남편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지우 혈액형 AB형이야. 오빠도 AB형이고, 형부는 A형이야. 언니도 A형이고, 저는 남편에게 한 걸음 다가갔어요. A형하고 A형 사이에서는 AB형 나올 수 없어. 근데 지우는 AB형이야.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지우 아빠가 AB형이라는 뜻이야. 오빠, 맞지? 여보... 그건... 맞냐고! 제가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그건 너 만나기 전이었어. 나도 실수했어. 술 마시고... 그래서? 저는 남편을 올려다봤어요. 그래서 괜찮아? 내 언니랑 잤는데? 미안해. 그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할 수 없었어. 왜? 말하면 너랑 헤어질 것 같아서. 그 애가 내 애라는 걸 알았을 때는 너를 너무 사랑하고 있었어.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나 정말... 닥쳐. 저는 남편을 밀쳤어요. 나한테 손대지도 마. 남편이 멈췄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오늘부터 서재에서 자. 나 오빠 얼굴 보기 싫어. 여보, 듣기 싫어. 아무 말도 하지 마.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어요. 소리내서 길게 울었습니다. 제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안방 문을 잠그고 혼자 누워 있었어요. 남편이 몇 번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모든 게 조용해졌어요.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남편은 출근했어요. 아무 말 없이.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오늘 시간 돼? 친정에 가고 싶어. 그래, 좋지. 와, 전화를 끊고 집을 나섰습니다. 친정에 도착했어요. 엄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왔어. 밥은 먹었어. 응. 거실로 들어갔어요. 엄마가 차를 내오셨습니다. 왜 갑자기? 무슨 일 있어? 저는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나 이혼하려고. 엄마 손이 멈췄어요. 뭐, 남편이랑 이혼하려고.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전부 다. 남편과 언니가 만났던 것. 그리고 지우. 엄마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게 정말이야? 응. 언니도 인정했어. 남편도. 엄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어휴, 저는 엄마를 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수정아. 근데 말이야. 엄마, 그게 내 남편 만나기 전 일이잖아. 제 손이 굳었습니다. 언니도 그때 많이 힘들었어. 내 형부랑 싸우고. 엄마가 봐도 불쌍하더라. 엄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아. 근데 이미 지난 일이잖아. 엄마가 제 손을 꼭 쥐셨어요. 지우도 있고. 애는 죄가 없잖아. 그리고 내 남편도 그때 실수한 거고. 엄마, 저는 손을 빼냈습니다. 실수면 다야? 내 언니랑 잤는데? 조용히 해. 아빠 주무신다. 엄마가 제 입을 막으셨어요. 수정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이혼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 엄마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럼 어떡해. 이혼하면 내가 손해야. 손해?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나 지금 배신당했는데 손해가 문제야? 알아.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봐. 내 남편 괜찮은 사람이잖아. 직장도 안정적이고. 엄마, 그리고 언니도 이미 결혼했고, 지우도 크고 있어. 이제 와서 다 뒤집으면 어떡해. 다 지난 일이고 괜한 분란 일으키지 마라.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나한테 참으라는 거야? 참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지. 이해? 응. 언니도 그때 힘들었어. 그리고 내 남편도 미안해 하잖아. 저는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 갈게. 야, 어디가? 저녁 먹고 가. 쭉 없어.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수정아, 엄마가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정아, 나야. 응, 아빠. 엄마한테 들었다. 무슨 일인지. 응. 아빠가 볼 땐 말이야.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빠도 엄마랑 같은 말을 할 거라는 걸. 네, 남편이 잘못했지. 근데 옛날 일이잖아. 아빠, 그리고 언니도 지금 힘들어. 지우도 있고.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참아라. 가족인데.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가족이면 다야? 나도 가족인데 왜 아무도 내 편은 안 해? 수정아, 아빠가 내 편이지.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이혼하면. 아빠, 나 끊을게. 야, 수정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나야. 뭔데? 엄마한테 들었어. 이혼하려고? 응. 제발 하지 마. 네. 형부한테 들키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수정아. 제발. 나 정말. 언니.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언니가 걱정하는 건 나도 아니고 지우도 아니야. 언니 자신이잖아. 그게 아니라. 됐어. 나 더 이상 언니 전화 받기 싫어.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친정에서 아무도 연락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매일 사과했어요. 여보, 미안해. 나 정말.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처제에서 자라고 했고
같이 밥도 먹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아빠, 언니가 집으로 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왜 왔어? 수정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엄마가 들어왔어요. 아빠와 언니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정아, 엄마가 며칠 생각해봤어. 그래서? 너 이혼하지 마. 제발. 왜? 가족이 다 망가져. 내가 이혼하면 언니도 이혼해야 해. 사실을 내 형부가 알면 가만 안 있을 거야. 그건 언니 문제잖아. 지우는 어떡하고? 언니가 소리쳤어요. 지우가 무슨 죄야? 얘는 아무것도 몰라. 나도 알아. 지우는 죄 없어.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참아야 하는 이유는 안 돼. 수정아, 아빠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좀 크게 봐. 가족이잖아. 가족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거야. 아빠, 나 지금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왜 안 돼? 옛날 일이잖아. 옛날 일이어도 나한텐 지금 일이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나 매일 밤잠 못 자. 남편 얼굴만 봐도 언니랑 같이 있는 모습이 떠올라. 지우 보면 가슴이 찢어져. 수정아, 엄마가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뿌리쳤습니다. 다들 나 좀 내버려 둬. 제발. 언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네. 형부가 알면 지우한테도 어떻게 설명해? 그건 언니가 알아서 해야지. 너 정말 매정하다.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내 동생인데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언니를 봤습니다. 언니가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 있어? 뭐? 내 남편이랑 잤으면서 나보고 도우라고? 그건 언니가 먼저 날 배신했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니가 먼저 내 인생 망쳤잖아. 엄마가 저를 말렸어요. 그만해. 둘 다 이러지 마. 엄마, 나 이제 못 참아. 저는 일어났습니다. 나 이혼할 거야. 그리고 잠시 멈췄어요. 더 이상 가족으로 살고 싶지 않아. 뭐? 엄마가 멍하니 저를 봤어요. 나 친정하고도 연 끊을 거야. 수정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빠가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니잖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다들 언니 걱정만 해. 지우 걱정만 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야, 수정아. 됐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갈게. 다들 나가줘. 수정아, 나가. 저는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 언니가 일어섰어요. 수정아, 진정해. 나가라고. 결국 모두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완전히 혼자.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갔어요. 원룸 하나 구하려고요. 일주일 후, 이혼 서류가 완성됐습니다.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서명해줘. 남편이 서류를 받습니다. 여보,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해? 응.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다시는. 오빠,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나 더 이상 못해. 미안해. 남편이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이름을 썼습니다. 저도 서명했어요. 끝났습니다. 이사하는 날, 저는 혼자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 책, 그리고 몇 가지 물건들. 남편과 찍은 사진은 전부 버렸어요. 가족 사진도 버렸습니다. 다 쌌어? 남편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응, 새 집 주소라도 알려줘. 싫어.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수정아, 부르지 마. 저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새 집, 다른 동네였어요.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 원룸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짐을 풀고 창밖을 봤어요.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 회사에 입사했어요. 아무도 제 과거를 몰랐습니다. 힘들었지만 버텼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누군가를 봤어요. 지우였습니다. 형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지우가 웃으며 형부에게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저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겠지. 저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여전히 밤에는 눈물이 났지만 아침에는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카페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멍하니. 여기 앉아도 될까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돌아보니 남자였어요. 네, 앉으세요. 남자가 웃으며 앉았습니다.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혹시 연락처?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용서는 못해도 잊을 수도 없지만 그래도 살아는 가야 했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다들 언니를 이해하라고 했어요. 지우 생각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전부 다 떠났습니다. 가족도 남편도 그 모든 것에서. 아직도 힘들어요. 밤마다 울고 아침마다 후회해요.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 저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과거의 제가 아니라 지금의 저로 살아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완전히 괜찮아질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거예요. 그게 제가 선택한 전부니까요.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해는 뜰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살아갈 겁니다. 혼자서, 하지만 자유롭게.